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한 처분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제재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처분을 내린 것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후 내린 결론에 따르면 회원 3,322만 명과 비회원 433만 명 등 모두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커 공격을 통해 유출됐습니다. 지난 2월에 정부 민관 합동조사단이 발표했던 피해 규모인 약 3,367만 건보다도 388만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퇴사 직원 관리가 부실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내부 시스템 접속에 사용되는 인증 서명 키를 부실하게 관리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지점은 개인정보 유출의 이 규모만이 아니라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주문자인 회원의 개인정보를 넘어서 비회원 정보까지 유출된 건 배송지 관리 페이지에 등록된 가족, 친구 등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함께 유출되었기 때문이고요. 심지어 아파트나 빌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고스란히 새어나갔습니다. 또 5만 8천 명의 주문 내역 27만 건이 외부에 노출됐는데요. 언제, 무엇을, 얼마만큼 주문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 해커가 쿠팡에 보냈던 2차 협박 메일에는 회원이 주문한 성인용품, 속옷, 구매 내역 등의 민감 정보가 들어가 있었죠. 쿠팡이 자체 조사 명목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박하게 된 것은 그렇게 해커가 쿠팡에게 협박 메일을 보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쿠팡 측은 피해 유출 규모를 3,000건에 불과하다고 했죠. 해커가 3천만 개 이상의 고객 계정에 접근한 건 맞지만 자신들이 찾아낸 범인의 컴퓨터에는 3,000건만 저장돼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서버에 접근해서 빠져나간 계정 전체를 피해 규모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고요. 그 수치가 3,755만 명이며 피해의 범위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으면 물론 쿠팡 자신의 대처 방식이 졸렬하고 어처구니 없었다고 본 셈입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서 법적 대응에 나설 뜻까지 내비쳤다고 하죠. 자신들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했고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했음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걸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인 셈입니다. 안하무인이나 적반하장 같은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경감된 것, 다시 말해서 원래 부과했어야 할 과징금은 이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쿠폰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과징금을 깎아준 것이죠. 논객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시켜놓고 5만 원짜리 쿠폰을 던져준 것도 이용자를 그저 당장의 돈에 마음이 움직이는 속물 취급한 셈이죠. 게다가 그 쿠폰은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애초에 그 가격이 제대로 된 가격이 맞나 싶은 사치품에 소액으로 끊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니할 말로 그 상품의 가격을 그 쿠폰 액수 이상으로 높여놔도 이용자로서는 전혀 알 수도 없을 방식이죠. 게다가 이 쿠폰은 회원 등록 취소를 막기 위한 것임이 뻔했고요. 그 와중에도 자기 상품의 매출을 올리는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쿠팡의 악행 더 드러났죠. 회원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한 것이 그 예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쿠팡 외부의 웹사이트나 앱에 실린 쿠팡 광고에 노출된 이용자들의 활동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저장해서 자신들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온통 쿠팡 광고인가 싶었던 분들 계시죠? 그 이유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그 일부라도 드러난 셈입니다. 원래로 치자면 쿠팡 회원이 마케팅 동의를 한 경우에만
쿠팡에서 조회하거나 구매한 상품 정보에 기반을 두어서 이용자가 방문하는 다른 웹사이트 등에도 관련 상품의 쿠팡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용자가 쿠팡 광고를 게시한 웹사이트 등에 접속만 해도 그 이용자의 방문 기록과 접속 경로, 일시, IP, 운영체제 등을 무단으로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는 쿠팡에 가입한 회원 정보, 회원 번호 등과 결합해서 개개인들을 식별하게 해주고 쿠팡의 광고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저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논객 여러분이 접속하는 사이트를 통해 정치적인 성향이나 민감한 생활 패턴 등을 추론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겁니다. 악행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자사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의 명단을 수집해서 물류센터 취업 제한 목록에 등록, 관리한 행위가 적발됐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것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마도 잠입 취재를 걱정했던 게 아닐까 싶죠. 또 임직원 건강관리 목적으로 보유한 물류센터 노동자의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했던 행위 역시 민감정보 처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분된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과 1,680만 원의 과태료는 단지 3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간 드러나지 않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온갖 불법 행위에 관련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가 이루어진 것은 단순히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역대 최대여서만이 아니라 쿠팡의 여러 악행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막대해서인 거죠. 언론의 과징금의 강력함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일개 기업을 넘어 차라리 괴물이 되어버린 쿠팡, 그리고 필경 이와 유사한 짓들을 하고 있을 여타 기업들의 으스스함과 위험함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짚어줘야 할 겁니다. 쿠팡의 이러한 백화점식 불법 행위는 과징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한 여러 악행들에 대한 총체적이고 끈질긴 제재로 이어져야 마땅합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국회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또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그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쿠팡 이츠, 쿠팡 플레이를 끼워 판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고요.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물류자회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이어 지난달 쿠팡 본사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비정기 특별 세무 조사를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국내외에서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 등도 있죠. 그래서 오늘 둔 이 첫 번째 바둑돌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하는 한